나쁜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면 5대5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요. 2020년 버전으로요. 2030, 20대, 30대 중잣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테크트리를 타면 좀 좋을까요? 제가 20대라면 원화 자산은 안 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경매 공부할 것 같아요. 한 5년 안에 한번 뭐 오지 않겠어요? 2019년 연초 같은. 그 2019년 연초에 우리 경매 시장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네. 정말 그때 그 제가 예전에 있었던 모 뉴타운 동네에 제가 살았는데 입주 전에 아파트 피가 8억 정도 하던 아파트였는데 2019년 3월에 그 피가 2억 얼마에 거래되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9.13 효과였잖아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그래요. 되게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그는 저기 좋은 것만 봐서 그런 거고 여기서 엄청나게 출렁거리잖아요. 그 경매 시장 때 그때 낙찰률이 80%였어요. 서울 아파트 낙찰률이 평균이. 그 10억 감정평가액인데 8억에 낙찰됐다는 뜻이잖아요. 그거 받으신 분은 지금 대박 났겠죠. 전세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고 경매 받은 꼴이 된 거죠. 그런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하는 방법 중에 내가 지금 뭐 20대, 30대가 돈 모아놓은 게 없는 분을 가정을 한다면 열심히 저는 외화예금 들고 또 미국에 아까 이야기했었던 뭐 주식에 좀 투자할 수 있으면 외화예금이나 외화증권계좌 열어서 달러에 열심히 투자를 해가지고 그 돈 들고 있다가 좋은 환율 왔을 때 딱 갖고 나서 주식이 좋으면 주식 사는 건데 우리는 부동산이 지금 관심사니까 뭐 5년이나 몇 년 뒤에 지금 뭐 그래봐야 또 30대일 거 아니에요. 20대 후반이거나 30대 초반일 거 아니에요. 그때쯤 됐을 때 경매시장 계속 공부도 하고 돈도 달러를 계속 모아가지고 있다가 또 환율 한 1,300원 가면 달러를 원화로 딱 환전해가지고 경매도 좀 보고 또 주가 받았으면 주식을 보고 아무튼 저는 뭐 그때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20대로 지금 돌아간다면 저는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 그리고 경매 공부를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30대 이상에 좀 그래도 자산을 좀 모으고 시드머니가 조금 그래도 내가 좀 된다. 이런 분들이라면 좀 분산 투자. 왜 그러냐면 아까도 이야기 잠깐 했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좋을 때가 있고 미국 경제가 좋을 때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올해 봄이죠. 올해 봄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1,400 깨지고 막 그럴 때 환율 1,300원. 달러 들고 있으면 대박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어떤 자산에 너무 올인하지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5대5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요. 국내 주식에 한 5,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5 이렇게 정도 분산해서 투자하고 있다가 환율 급등하면 달러를 좀 팔아서 폭락한 한국 주식 좀 사고 또 반대로 지금처럼 환율 급락해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또 우리 국내 주식 좀 팔아서 해외 주식 하는 식으로 리밸런싱 하는 거죠. 이렇게 투자를 하면 이제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하고 비슷해지는데 국민연금이 1999년 출범해서 작년까지 만 21년 동안 연평균 주가 자산운용 수익률이 6%대거든요. 지금 제로금리 시대에 그 큰 700조인가 800조 자산을 운용해서 6에서 7% 사이의 수익을 기록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에서 7% 정도로 저축도 열심히 하면서 자산을 운용한다. 예,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막 100억, 200억짜리 부자는 죽어도 힘들어요. 그건 저기 다음 때 자녀 세대나 손자 때 계획하는 거고 우리는 좀 그래도 뭐 노후를 좀 설계할 수 있는 부자의 그 엔트리. 이번에 뭐 KB 부자 보고서 보니까 금융자산 10억이라며요. 엔트리가. 그러면 20억인 거잖아요. 부자들은 5대5 갖고 있다며요. 네. 부동산이랑. 보면 부동산 10억에 금융자산 10억이니까 20억 대면 한국은 아무튼 끄트머리라도 부자인 거잖아요. 그건 굉장히 높은 목표죠.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투자를 20년 동안 복리로 그리고 원금도 계속 추가 투자를 하니까 불려가면서 연환산 복리 수익률 6, 7% 수익을 낸다. 못할 게 없죠.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다가 부동산 폭락하면 그때 주식도 빼서 부동산 사고 그러면 되죠. 한 번은 또 오니까. 아니, 폭락 안 할 수도 있죠. 그건 뭐 어떻게 알아요? 아니, 제 말은 조정이 온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97년 같은 게 폭락인 거지. 와장창. 에이, 하우스푸어 사태 때는 그냥 잔잔하게 줄줄 흘렀지. 그걸 폭락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냥 뭐 금매물 위주로 좀 거래돼서 가격이 변수가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그때를 뭐 정말 심각한 폭락 사태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장이 쉬었던 그리고 줄줄 흘렀던 시장인 거죠.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97년 같은 일이 뭐 안 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때는 전국 부동산 평균 가격이 20% 가까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뭐 웬만한 부동산들 실제 거래되는 실거래가는 40, 50% 빠졌다는 뜻이니까 그런 시장에 오지 말라는 보장이 또 누가 합니까? 그렇죠. 그런 건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달러 자산 들고 계시는 분들이 인생의 승자가 되는 거죠. 은퇴 예정자분들. 그러면 5060. 그런 분들한테는 아까 이야기했던 저는 리츠, 제가 50대잖아요. 리츠를 좋아한다니까요. 배당 수익률도 굉장히 높고요. 배당 수익률이 4, 5% 줘요. 거기다가 주식 매매 차익도 짭짤하게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또 환율이 막 1,100원 깨지고 막 이럴 때 들어갔다가 또 몇 년 안에 급한 돈 아니니까 배당만 받고 계시다가 몇 년 안에 환율 또 한 1,200, 300원 되면 그것도 환전해가지고 어디 은행 예금이나 이렇게 넣어놓고 하면 또 노후 문제없이 해결되잖아요. 그런 나이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보통 건물 많이 찾으시는데 이제 밸류 헤드를 할 수 있어야죠. 제가 또 좋아하는 부동산 투자자 시네케라님이
그쪽 전문이시잖아요. 네. 뭐 돈 버는 부동산의 공식이 있다. 막 그 책 쓰신 분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라 하는 분입니다. 지금 뭐 제가 좋아하는 부동산 전문가가 너무 많은데 아무튼간에 아까 아이고 빡시다님도 제가 했죠.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빼먹은 사람이 월천 대사님이 섭섭해하겠다. 월천이 또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그만해야지. 그래가지고 아무튼 핵심이 뭐냐면 네. 그런 그 시네케라님이나 이런 상가, 특히 김종률님 같이 상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는데 이거는 이코노미스트 공부하는 것처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돈을 많이 들여서 그런 뛰어난 분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얻어서 적정한 피를 해서 잘 같이 개발을 하시는 건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자금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문제 없는데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냥 적절한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꼬마 빌딩 사서 내가 한번 인생을 걸어봐 이렇게 하시기 전에 한번 자문을 좀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월세로 다 전환하잖아요. 나라가 이제 네. 전세가 없어질 거라 그랬잖아요. 네. 월세로 전환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월세 공급이 많다는 뜻이에요. 좋은 면만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가 올라가니까 갭이 줄어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만 했는데 나쁜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면 월세 공급량이 앞으로 엄청 늘어나서 월세 수입을 기대하면서 물건을 사셨던 분들 중에 제대로 분석 없이 사신 분들은 지금이야 좀 좋죠. 왜냐하면 지금은 막 임대를 못 구해서 난리니까. 그러나 그게 진정되고 난 다음에는 월세 수익률이 떨어질 가능성들이 왜냐면 전환되니까 월세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잘 감안해서 봐야지 그냥 꼬마 빌딩 꼬마 빌딩 이런 식으로 덥석하는 건 정말 안 돼요. 제 주변에 건물 샀다가 힘들어 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제 나이 또래니까 저는 50대니까 50대들 중에 건물 하나 가진 죄송합니다만 현금 흐름이 되게 꼬이신 분들 되게 많고 특히 임차인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세요. 그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걸 몇 번 이렇게 같이 마시다 보면 그 양반이 술 먹자 그러면 안 나가게 돼요. 정말 명도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특히 그분들이 뭐 잘 살면서 돈을 월세를 안 내는 게 아니라 사실상 거의 인생이 망가진 상황에서 월세를 못 내시는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잔인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착한 사람일수록. 건물 투자 이런 거 하시기 전에 제발 좀 시네케라님도 그렇고 저 김종률님이 쓰신 그런 상가투자 또 서울휘님이 쓰신 상가투자 드디어 기억했다. 서울휘님 섭섭해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런 분들이 쓴 그런 상가 관련 책들, 임대, 빌딩 관련 책들을 꼭 좀 읽어보시고 계산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계산이 아니라 주변을 다니면서 정말 그 내가 지금 살려는 건물 주변에 있는 임대가 얼마인지 그리고 가서 부동산 가서 돈도 좀 드리고 저는 아무튼 밸류에드 존경하는 그 개그맨 있잖아요. 박명수 씨처럼 해야 된다. 밸류에드 해야 된다.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밸류에드 전략이 유망하지 무조건 산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사서 뭘 할 건지도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임차인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를 미리 계획하고 다 준비하고 하자.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자영업 지옥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애로사항이 다들 있군요. 건물주라고 마냥 해피한 건 아니군요. 아니, 뭐 건물주도 큰 건물주가 좋은 거지. 또 밸류에드에 성공하신 그러니까 노후된 건물을 잘 리뉴얼해서 그 들어오면 대박 나는 임차인들을 딱 집어넣으신 분들은 좋죠. 근데 우리는 엔드 조건이라는 거야. 항상 좋은 목에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 잘 내보내고 스벅 같은 또 무슨 뭐 병원 약국 또 하나 더 좋은 거 있잖아요. 공공기관 뭐 그런 관련된 그런 것들 들어오면 좋죠. 근데 뭐 은행들 전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당신 건물에만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냐 이거죠. 리츠 책은 안 쓰십니까? 좋은 책들이 많아가지고. 박사님이 쓰신 리츠 책 궁금한데. 아유, 뭐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책 이야기가 나온 김에 신간 소개 좀 해주시고 돈의 역사 2. 돈의 역사 2. 네. 돈의 역사 1이 잘 팔렸잖아요. 그래가지고 1위였죠. 예, 한때. 그래가지고 성원에 힘입어 속편을 쓸 수 있는 영광을 갖게 됐고 진짜 저자 입장에서 시리즈 책을 쓸 수 있는 건 영광이고요. 그래서 시리즈 책을 쓸 때 보너스를 많이 집어넣은 책입니다. 돈의 역사 1에서 좀 어려웠다고 느꼈던 부분들을 굉장히 재밌는 사례들 예를 들어서 북한의 화폐 개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신안에서 발견됐던 보물섬 이런 여러 가지 재밌는 사례들 역사 속에서 한 번쯤 들어봤던 사례가 사실은 다른 경제적 이유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설명한 책이고 특히 2008년 미국 부동산 버블 붕괴의 원인과 경과 과정에 대해서도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투자의 교양서? 약간 그렇게 좀. 입문서? 입문서? 입문서. 그러니까 좀 뭐 경제 공부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떤 책으로 보면 좀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옆에 있는 책은 제가 추천하고 싶어가지고. 영광입니다. 저거 나온 지 8년 됐는데. 네. 저걸 제가 읽고 이걸 봐야지 사람들이 뭐 이걸 봐야 된다 해서 제가 여기다가 놨고 링크에다가도 제가 걸어놓은 건데 재밌게 봤습니다. 예, 돈 좀 굴려봅시다는 정말 공부하는 책. 제 출세작입니다. 재밌습니다. 예, 저 책 쓰고 꾸준히 스테디셀러가 돼가지고 저 책은 정말 스테디셀러가 돼서 인정. 예, 지금도 매년 뭐 꾸준히 팔려요. 인정, 그래서 저 책 덕분에 이제 저자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재밌더라고요.
근데 좀 어려운- 딱딱하긴 좀 한데 어려운 좀 책인데.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는 각 잡고 봐야 돼요. 아, 예. 네, 각 잡고. 그래서 그 교과서. 어, 얘가 딱 꽂아놓고 있다가 궁금한 거 있을 때 꺼내보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입문서와 교과서가 같이 지금 있네요. 취향에 따라서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좀 재미있게 잘 돼 있는 입문서를 보고 싶으시면 돈의 역사. 돈의 역사 2를 보시고 난 좀 각 잡고 공부하고 싶다. 아. 돈 좀 굴려봅시다를 중고로 사서 보세요. 제가 개정판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개정판 써야죠. 아, 그렇죠. 2020년 코로나까지 넣어서 써야 되겠습니다. 네. 약속! 1000명이 넘는 시청자분들 하고요. 저희 구독자분들께 끝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열정적으로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반갑고요.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후랭이님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기회가 닿았기 때문에 또 후랭이님한테도 감사하다는 아유. 말씀드리고 제가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는 모습, 더 좋은 책,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끝! 네, 끝! 안녕. 안녕.